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화요일 직송 뉴스는 뉴스라이더의 단독 배송일입니다. 백지원 리포터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직송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진주 대첩 광장 콘크리트 대첩이라고 뽑아봤습니다. 네. 일단 뭐 동영 씨 고향이 진주잖아요. 그렇죠. 일단 진주 대첩 광장이 어딘지는 아시죠? 그럼요. 특히 그 진주성 이제 당연히 앞인데 이게 가림막이 오랫동안 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근 베일을 벗으면서 지역민들도 그렇고 관심 참 많더라고요. 이 보신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주변에 보진 못했습니다만 오늘 아이템 때문에 사진을 봤거든요. 뭐 영상도 여러 대 있길래 봤는데 제가 뭐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기보다는 그 가림막이 쳐져 있는 게 오히려 익숙할 정도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좀 이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참 공사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어떻게 바뀔까 좀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럼요.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이 진주시의 수건 사업으로 꼽히던 진주대첩 광장이 무려 17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 대규모 보상 협의가 있었고요. 철거 작업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야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중간에 이곳에서 문화재가 발견이 됐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설계가 변경되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예전에 진주시 진주성 와보셨던 만약에 관광객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거나 듣는 네.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장어거리가 형성돼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게 없어졌고 그렇죠,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진주성이 또 유관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나 우리 유산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통일 신라 시대 배수로 그리고 고려 시대 토성, 조선 시대 석성까지 1300년 동안 땅 속에 잠들어 있던 문화유산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곳 공간의 성격도 광장에서 역사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드디어 2022년 2월부터 본격 착공이 시작됐는데요. 중간에 또다시 이제 문화재가 또 발굴이 되면서 두 차례 더 설계가 바뀌게 됩니다. 예, 이게 총 사업비가 뭐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총 사업비가 94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곳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이제 연면적 약 2,000평에 대지 면적만 해도 6,000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하 1층은 149면의 주차장이 들어서고요. 지상은 공원 지원 시설과 역사 공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공사가 이제 얼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면서 진주시가 지난 6월에 공사 현장 가림막을 걷어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양한 말들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 현장이 공개가 되자마자 공원 지원 시설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원 지원 시설이면 뭐 어떤 걸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이제 진주대첩 광장 한쪽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 계단식 지붕에 이제 비스듬하게 이제 경사가 있고요. 여기 내부에는 전시 홍보관, 카페 그리고 문화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진주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처음 설계 때는 이 구조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진주시 공공시설 추진단 정봉호 단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2018년부터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화유적이 발굴된 공원의 남측 절반은 문화유적을 보존해야 된다는 문화재청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더 이상 시설물을 할 수가 없었고, 다만 북측에는 지하 1층에 149면의 주차장과 관광 안내소, 화장실, 카페 등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건축은 그 성효상 건축가의 작품으로서 1592년 임진년 1차 전투 성전을 기념하는 백성과 의병, 강군이 합심하여 1차 전투를 성전한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예. 유명 건축가의 의견에 따라서 역사적인 의미와 상징 등등을 담아냈다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논란 때문에 어떤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골랐는지 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이제 진주성이나 촉성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위치도 주인공인 진주성을 가리고 있다는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착공 이후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구조물에 대한 뭐 주민 설명회나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하. 이 진주대첩광장 흉물 철거 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시민경 공동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라며 건축 중인 이 흉물은 진주성을 죽이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 설계도에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5분의 3 정도 크기였고 반달 형태였습니다. 가장 높은 쪽이 도로 쪽을 향하고 있어서 진주성의 경관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크게 이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겠는데 진주시는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한마디 설명도 양해도 구하지 않았어요. 흉물을 철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절충안입니다. 공사비 20억이 아까워서 진주성을 망치고 매년 20억 이상의 무형의 피해를 보는 이런 어리석은 엉터리 건축물을 남겨놓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진주시 소통 과정에 있어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를 보였던 네. 시민단체였는데 이 시민단체의 명에서 흉물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흉물이라 부르고 있고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역 내에 이제 준공 전에 갈등이 더 야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진주시 의회도 또 입장문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진주시 의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공원 지원 시설의 위치 선정이 부적합하다. 예. 그리고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론화가 부족했고 또 의회 보고도 누락됐다는 건데요. 진주시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이 사업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기념하는 공간입니다. 건축물의 상징성과 예술성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성입니다. 이 계단식 스탠드가 진주성 바로 앞에 위치해 진주성을 가리게 되어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부족했고 최종 설계 변경에 있어서 의회 보고 또한 누락되었던 점은 있어서는 안 될 일방적 행정 집행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문제점을 찾아내기까지 준공 절차 진행을 늦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단체에 이어서 진주시 의회 입장도 네. 예, 대변하는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결국의 핵심은 진주시의 소통 부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입장을 들어봐야겠는데요. 진주시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진주시는 국가유산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았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자주 했고 예. 그리고 시의회에도 충분히 현장 설명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진주시 공공시설 추진단 정봉호 단장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의회는 매번 회기 때마다 보고를 하고 또 우리가 예산에 대한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또 현장 점검이나 이 노력을 많이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23년 10월에는 진주시의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설명회가 있었고 올해 2월에는 경남도 의회 예결위의 현장 방문 시에도 공원 지원 시설 등에 대한 그 설명과 홍보가 있었습니다. 23년 11월과 24년 6월 두 차례 주민을 현장으로 초청해서 현장 점검과 병행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백종원 리포터가 말씀하신 대로 진주시의 입장은 시민단체와 진주시 의회와는 확연하게 엇갈립니다. 그런데 앞서 이 진주시 입장의 인터뷰를 들어봤을 때 지난해 10월 진주시 의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또 네. 설명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참석했던 의회 관계자가 뭐 설계 변경건에 대해서도 그때 지적을 했어야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해 2023년 10월 당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하주차장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또 공원 지원 시설에 이제 비스듬한 스탠드 부분은 아예 없었다. 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이었고 현장에서도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앞서 진주시의회는 이게 준공 시기를 늦추더라도 조금 더 뭐 얘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전해줬던 것 같고 시민단체는 아예 또 흉물이다, 네. 철거해야 된다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지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17년 만에 기다린 끝에 베일을 벗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반대
철거 쪽에 기울어진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주시는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진주시는 국가유산청에 이제 심의나 자문을 거쳤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오는 이제 10월에 이제 가을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진주대첩 광장이 개방이 되면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나 뭐 시의회 의견 조율이라든지 뭐 그 전에 풀어야 될 과제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진주에 새로운 랜드마크 되고 우리 진주 시민들이 다 기다렸던 시나리오일 텐데 결국에는 소통의 부재가 좀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이후에 또 진주성 앞에 그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게 미리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의 과정을 뉴스바다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백지원 리포터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폭염의 열바다입니다. 예. 올여름 태풍도 뭐 쳐서도 이 강력한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역대급 폭염에 지난 25일 기준으로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찜통더위에 육지든 바다든 뭐 덥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그럼요. 이 바다 수온도 같이 올라가면서 특히 양식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다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바다에 있는 또 물에 있는 어류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에어컨을 틀 수도 네, 없는 맞아요. 노릇이고 양식장 피해가 사실 우려스럽습니다만 피해는 예상되는 수준이긴 했습니다. 이제 도내 해역 전역에도 이달 중순부터 고수온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예. 수온이 28도 이상 이렇게 3일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내려지는데요. 이때부터 양식어류 폐사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남도 현황을 보면 지난 25일 기준으로 올여름 양식어류 누적 폐사량이 1,710만 마리고요. 누적된 피해 신고액이 약 29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큰 규모의 피해가 지금 나오고 있군요. 저희가 MBC 경남 뉴스에서도 며칠 전에 전했는데 멍게 집단 폐사 네. 이 뉴스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멍게를 먹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영 거제 해역의 멍게 생산량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요. 예. 이 고수온 때문에 95% 이상이 죽거나 성장을 멈췄다고 합니다. 실제 멍게 양식 어가의 호소 내용을 들어보시죠. 뜨거운 물로 멍게를 삶았다 할 정도의 최고 31도, 30도 내에 물이 유입이 되면서 이틀 만에 이렇게 폐사가 다 되어버린 겁니다. 꿈이었으면 싶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허탈합니다. 예, 이분들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뭐 단순히 속상할까요? 그러니까요. 뭐 먹거리 일부일 수 있겠습니다만 속이 타고 또 전부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올해만 이렇지 않을 수 있다가 네. 더 걱정이고 당장 지난해만 하더라도 돈의 고손 피해가 저는 역대급이었다, 최고점이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지난해 피해 규모가 200억 원대였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폐사량이 17%, 피해 신고액도 41%나 늘었습니다. 뭐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민들은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면역 증강제 투여하기도 하고 또 차광막도 설치해보고 산소 발생기도 동원하고 하는데 이미 뜨거워진 바다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통영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 경남 양식어류협회 이윤수 협회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전체 경남에 241구 군데가 피해가 접수가 됐는데 그중 75%가 통영 지역에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피해 금액으로 치면 약 300억 이상으로 피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재해 대책법이라 해가지고 1억 이상 피해가 나면은 5천만 원까지 상한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10억이 피해 나도 5천만 원이고 1억이 피해 나도 5천만 원입니다. 예. 지금 현행 규정상 피해 규모가 뭐 어떻든지 5천만 원 지원이 상한선이다. 네. 보상책으로 나와 있다. 야,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부족하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게 폐사한다고 해서 뭐 그대로 끝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후에 처리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2차 오염 피해도 방지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담당 공무원이 또 현지 조사를 나올 때까지 예. 그 어류들 폐사된 물고기를 양식장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야 이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악취도 굉장히 많고요. 직원들이 또 피부병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아이고, 합니다. 예.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조사 횟수가 또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일같이 피해가 발생하는데 추가로 확산되는 부분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민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모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럴 때마다 이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지원책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 의견들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 뭐 보험 같은 제도는 없나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현재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가가 워낙 비싸고요. 또 보장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입률은 10%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통영시의회 김혜경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 자체도 단가가 너무 세지만은 보험 안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번 피해같이 고소금 같은 경우에는 특약이 안 들은 분들은 이제 아무 보험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약이 아니고 일반 보험 안에 들어가도록 하고 보험 수가 정도도 많이 낮춰야 되고 재난 지역을 선포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야 듣다 보니까 이게 수산업만 피해가 있겠습니까? 축산업까지도 닿지 않았을까요? 네, 뭐 올해 이제 도내 가축 피해 규모가 지난 26일 기준으로 12만 마리 이상, 거의 13만 마리에 육박하는데요. 예. 닭이나 오리를 비롯한 이제 가금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 이제 최근 5년 동안 폭염으로 인한 전국의 가축 피해는 700만 마리 이상 달한다고 합니다. 예. 자 최근 5년간 누적된 피해가 이 정도라는 것도 한숨이 나옵니다만. 네. 축사 또한 현실적인 문제 파악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은데요. 네, 좀 이제 산청의 한 양돈 농가와 또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이제 가금류 폐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신이 늦어진다거나 아하.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또 유산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 이걸 또 실제로 증명하기가 피해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있군요. 이게 결국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네. 우리 도에서 속출하고 있는 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경남의 특성상 뭐 양식업, 축산업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후 재난입니다. 계속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지역 소생에 있어서도 꾸준히 함께 가야 하는 과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송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뉴스바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원 리포터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